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재입니다.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인혁초가 국가직 9급의 시험 날짜를 공지를 하고요. 이와 더불어 국어와 영어를 각각 5분씩, 그러니까 총 100분의 시험에서 110분으로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늘려서 시험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10분 늘어났다는 발표가 나자 지금 선제고 카페를 비롯해서 공단기 내에 그 수험생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불안해요. 시간 늘어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시험이 그럼 유용히 바뀌나요? 아니면 시험이 갑자기 어려지나요? 너무나도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에 시간이 10분 늘어났다는 건 어떻게 봐야만 되는가?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노량진 수험가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혁제 1차 예시 문제와 2차 예시 문제를 시험을 보고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수업 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OT 영상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공단기 선제고를 듣는 학생들이 제일 모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한 자료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혁초 예시 문제를 20분 줬을 때 학생들이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굉장히 낮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신유형 논리가 들어갔다, 문제가 뭐 일부가 강화할까 어렵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20번 중에서 17번 이유를 거의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인혁초 이번에 시험 문제에 뭐 신유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절대적 시간의 부족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혁제가 발표한 유형은 20문제를 20분 안에 푸는 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 과목에서 시간을 뺏어와야 된다. 그래서 국사든 어디든 시간을 뺏어와서 25분 정도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25분 안에 풀도록 했더니 그 학생이 점수가 높든 낮든 어쨌든 간에 1번부터 20번까지 어쨌든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인혁초가 이번 세팅한 문제의 절대적인 시간 풀이가 적어도 그쵸 25분까지는 허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쵸 또 OT 시간에도 아주 자세하게 그 점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인혁초가 시험을 몇 달 앞두고 전체 시간을 10분 늘렸다고 하는 거, 국어에 25분 할당량을 줬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몇 달 앞두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뭐 유형을 다 바꾸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주셔서 정책을 고쳐주신 거라 생각을 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혁적 질의응답란에 절대적 시간 부족의 문제를 그쵸 분명히 제안을 하셨고 아마 인혁초도 이번에 첫 번째로 출제기조 전환되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20분 안에 시험을 못 본다. 절대적 시간 부족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고 이번에 고쳐주셨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 시험 유형 자체가 바뀌었다고 한다든지 난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다면은 3차 예시 문제를 내줬겠죠. 근데 3차 예시 문제를 내주지 않고 기존의 1차와 2차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 시간을 늘려준 거죠. 그럼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방향의 변화라고 판단하라고 우리는 사실은 매우 그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불안감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인혁초와 이번 제시된 1차와 2차 인혁초형의 시험 문제를 열심히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번에 절대 시간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단축의 문제예요. 자, 이것의 전제 조건은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서 신유형에 대한 이론과 유형이 다 끝나야 돼요. 뭐 논리라고 한다든지 특히나 추론형 독해, 뭐 강화 약화 이쪽의 공부가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파이널을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널에서는 그래도 시간 단축을 생각합니다. 4쪽짜리 시험이 5쪽으로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변했고요. 당연히 지문이 많이 늘어나고 지엽적인 암기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글밥을 가진 조밀한 정보를 읽어내야 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단축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인혁초가 절대적인 시간 부족을 합리적으로 바꿔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차이에 따라서 시간 부족이 문제가 생기는 수많은 학생분들은 지금부터 진짜 파이널을 부처 충실한 연습을 해야 돼요. 선제국어가 이번에 파이널의 목적으로 잡은 건 바로 뭐냐? 시간 단축 훈련이에요. 물론 정확한 유형 훈련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파이널에서는 아예 프리 시간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입력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파이널 그 훈련 프로그램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절대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거는 길어진 지문, 그리고 다소조로 늘어난 시험, 독해형 강화, 추론형 강화, 신형 논리가 들어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쵸, 저희는 계속해서 시간 단축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과도한 어떤 걱정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이 변한 게 없고요. 우리는 1차와 2차에 맞춰서 충실하게 유형을 학습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거는 시간 단축이다. 20분이든 25분이든 간에 25분 안에서 그쪽 문제를 충실히 풀어내는 훈련은 우리는 적절히 해야 된다. 선제국어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비롯한 모든 시험에 마지막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지금처럼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바로 얼마 뒤부터 시작하는 그 파이널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은 충실하게 영역별 독해, 그 다음에 제재별 여러 가지 지문 독해, 그리고 신형적인 논리 등등을 충실하게 학습하시고 파이널 때 실전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파이널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